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5월 24일입니다. 투경해제 최초 판단일이 26일이죠. 2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일단 이 해제 요건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판단일은 26일이고요. 최초 판단일. 자, 첫 번째 조건. 판단일의 종가가 26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 보다 6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자, 그럼 5일 전날의 종가를 일단 먼저 봐야겠죠. 5일 전 26일에 있다고 가정하고 25, 24, 3, 22 이때입니다. 자, 종가 2,715원이죠. 이것보다 60% 이상이 높으면 안 된다. 자, 그럼 바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15 곱하기 1.6 4,344원이죠. 첫 번째 조건은 4,344원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 26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자,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많이 봤었죠. 15일 전날의 종가가 일단 1,640원입니다. 이거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되는 거니까 곱하기 2에서 3,280원. 두 번째 조건은 3,180원 이하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은 26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만 아니면 15일 간의 거래가 최고가만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하면 경고 딱지가 해제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를 보면 되겠죠. 두 번째일 겁니다. 자, 내일 모레 종가가 3,280원 이하라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장이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의 주가는 2,980원으로 이 조건에 부합하죠. 오늘 장중에는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시 빠지면서 2,980원까지 내려왔고요. 자, 판단일은 26일 아직 이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틀 안에 이 가격 이하로만 있으면 투경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26일에 투경이 해제되냐 안 되냐가 아닙니다. 초점은 주도 주체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지켜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판단일에 투경이 바로 해제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걸 다시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5월 26일이며 5일 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날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6일이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씩 수년하여 판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최초 판단일에 투경이 해제가 안 된다면 그냥 하루씩 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날 해제가 돼야 된다. 그래야 뭐 투경이 해제된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26일에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27일 날 이때 또 1, 2, 3번의 기준을 갖고 가는 거죠. 다만 판단일이 매일매일 늘어나니까 요 1, 2, 3번 해제 요건들의 가격이 각자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핵심이 굳이 26일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6일에 어떻게 주가를 컨트롤하는지 이게 관건인 거죠. 여기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단기 재매집으로 보기에는 확보된 물량이 적어 보입니다. 현재 가격 조정은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기간 조정이 너무 짧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투경을 조금 더 연장시킬 가능성이 보입니다. 왜? 투경 때문에 주가를 눌러도 어차피 하루씩 수년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26일 이후로는 주도 주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다음날 투경을 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물량 확보가 덜 돼서 투경을 연장시킨다면 투경으로 투심을 약간 악화시켜서 투경을 유지시켜서 그래서 물량을 받아 먹겠죠. 지금 투경이 해제되고 급등하면 개인들의 수급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량 확보가 덜 됐다라고 하면 투경을 연장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투경 최초 판단일 이틀을 앞두고 거래를 동반한 요 상승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오전장에 거래량에 비해서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봤을 때, 일단 자전거래로 거래가 활발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과 여기에 더해서 자, 요 자리들 있죠. 요 자리. 요 자리에 이 물려있던 개인들한테 본전 비슷하게 한번 주고 손절을 유도해서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 조정이 짧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손절하지 않고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투경이 해제된 이후에 이 윗자리들의 매물은 방해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주가를 올릴 때,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윗꼬리가 달린 이런 캔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등 추세에서 올랐다가 윗꼬리 길게 남기고 내려오는 자체가 물량 소화의 흔적으로 봅니다. 본전을 한번 줘서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이 오니까 이제 팔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밀려서 윗꼬리가 남는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매수세는 많기 때문에 양봉의 캔들이 나와주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바닥을 높이려면 3,400원대 매물, 여기죠. 여기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 크리스탈 신소재에서 매물이 가장 많은 이 자리의 물량도 소화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뚫어놔야 쉽게 상승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물량을 이미 많이 확보했다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우선 여기를 저항으로 둡니다. 이따라고 하면 매물대가 저항으로 둡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의 뉴스를 하나 내서 갭으로 이걸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 이 물량을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저항을 받아가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거죠. 자,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윗꼬리가 달린 캔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부딪혔을 때. 단순하게 저항을 받아가면서 물량을 소화한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것이든 뉴스가 동반되어야 수월해지기 때문에 뉴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뉴스는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재탕 뉴스죠. 똑같은 뉴스, 그래핀 관련 부각. 뭐 어떤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자, 그래핀 소재 이 성장 전망성에 대한 분석 뉴스라던가, 아니면 뭐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기업의 호재, 뭐 계약 추진이라던가, 뭐 기술 이전 추진이라던가, 뭐 등등의 실체가 없더라도 기대감이라도 심어주는 새로운 뉴스가 나와줘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뉴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은, 최대 주주는 요 자리에 팔았다는 거. 기업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일단 요 자리가 당시에 고점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고점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정보는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총수가. 주가가 올라도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 세력이 만들 뿐이라는 거죠. 기업의 가치에 따라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탈출을 위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믿고 종목에 정주면 안 되고요. 그래핀이 헛소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핀은 꿈의 소재지만 현재 기술로 상업화가 어려워서 당장 가치가 부각되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이론상으로는 1947년부터 그래핀은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자, 근데 상업화가 되지 않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당시 기술력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에 흑연에서 그래핀을 분리해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는데, 자, 이때 그래핀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대면적의 그래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산업적으로 필요한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아서 상업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개발이 이어져서 현재는 이것보다는 발전해서 상업화에 조금 가까워졌다고는 하나, 아무리 짧게 쳐줘도 연 단위로 가야 됩니다. 당장 상업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뭐 증설이라던가 고객사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뭐 공정 과정에서 이론상의 성능을 파괴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부까지 거칠 과정이 많아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가치를 볼 때가 아니라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걸 따라가되 언제든지 이탈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많은 욕심보다는 적정선에서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스스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차트에서 나옵니다. 현재 물량 확보가 다 되었는지 판가름 나는 것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간 조정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직 명확해지지 않아서 당장 매매 포지션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차트에서 그 흔적은 수일 내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크리스탈 신소재 또는 간편하게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그 흔적을 포착하는 즉시 여러분이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윤곽이 잡힙니다. 자, 매일매일 차트를 지켜봐야 되고요. 매일의 캔들, 거래 보조지표들을 수렴해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근거와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의 이탈 흔적이 포착되는 즉시 매도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투경에 따라서 매일 변동되는 기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각 기준가의 주가가 도달했을 때 분봉상 어떤 제스처가 나왔었는지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도 주체의 의도를 파악하고 세력의 차익 실현 전에 고점을 파악해서 머리 꼭대기는 아니겠지만 어깨 부근에 매도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설명드리고 나서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을 지금 같은 기회장에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급등주를 찾는 거라고. 그리고 이 테마를 찾으려면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자금을 어디로 투입을 하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광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